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람입니다. 얼마 전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부실한 자료,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 크로스 체크되지 않은 자료가 방송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었고 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태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어트랙트 대표는 공포의 대상? 그동안 분쟁에서 많은 사람들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려는 시점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진짜 이유를 궁금해했는데요.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멤버들을 만나 대화로 풀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멤버들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 역시 궁금해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멤버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통을 거절하고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트랙트 대표는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다. 정산 쪽은 부수적인 것 같다. 한 멤버는 힘들어서 소속사에서 뛰쳐나온 적도 있고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도 있었고 병원에서 실신하여 산소호흡기로 깬 적도 있었다. 소속사에 CCTV도 있었고 숙소에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가져다준 음식과 반찬을 전부 거실에 버린 뒤 멤버들이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 등을 심하게 당했다.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또한 피프티피프티 측의 변호사는 멤버들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약을 복용해가며 일정을 진행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한 트레이너는 강압적인 다이어트에 멤버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에게 분노했지만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왜 어트랙트의 문제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였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 초반 이야기한 것처럼 멤버들을 데뷔 전부터 관리 총괄해온 것도 외주업체인 더기버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데뷔 후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측 비이사의 방해로 멤버들과의 접촉조차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서로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멤버들에게 소속사 대표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반찬을 버렸다는 매니저도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배기사였다는 증거가 디스패치에서 나왔죠. 당시 그 사건의 현장에는 어트랙트 측 직원들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멤버들에게 전해준 간식들을 바닥에 버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매니저는 어트랙트 측이 아닌 더기버스의 배기사였는데요. 디스패치는 이에 대해 멤버들의 체중 관리가 시작되었을 때 몸무게의 변화는 거의 없고 다른 연습생으로부터 수많은 간식들이 나와 일어난 일이었다고 밝혔죠. 이런 증거에 많은 사람들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가족들이 강압적인 관리로 힘들어했다면 분노해야 될 대상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전홍준 대표는 언론을 통해 억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이어트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도와주기 위해 회사 스태프들과 함께 멤버들의 체질을 고려한 전문적인 식단을 제공했다고 했죠. 또한 CCTV도 편의점에 있는 것처럼 회사마다 있는 CCTV일 뿐 멤버들을 감시할 목적이 아닌 방법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한 언론사는 33개월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한 달 식비가 평균 55,000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소속사가 짜주었다는 식단은 닭가슴살과 버터커피였을 뿐 영양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죠. 이와 함께 피프티피프티 가족들은 이런 부실 식단에 멤버들의 건강이 우려되었고 식단표만 제공되었을 뿐 재료 구입, 조리, 식사는 멤버들 스스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에서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멤버들이 동의한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침 닭가슴살, 점심 현미밥, 저녁 닭가슴살에 영양제까지 제공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언급한 간식 패대기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른 양측의 의견과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 외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준 내용 중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어트랙트의 내부 관계자가 등장하여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전홍준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멤버들을 딸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내부 관계자는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달랐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소속 가수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 숙소도 강남에 방 3개, 화장실 2개로 잡아주었는데요. 이것만 해도 과거 신인 걸그룹들의 숙소와 비교하면 굉장한 대우였죠. 거기에 보컬, 음악이론, 랩, 댄스, 영어, 운동, 연기까지 다양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의 탑 특수 의상 디자이너를 통해 무대 의상 제작을 맡기려 했던 사실도 의뢰를 받았던 디자이너를 통해 드러난 적이 있었죠. 또한 전홍준 대표의 예전 소속 가수였던 더 러쉬의 김민희도 전홍준 대표와 함께 활동할 당시 많은 배려를 받은 점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에 대해 화가 난다는 심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홍준 대표가 촬영하는 월말 평가 영상이 공개되었죠.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내부 관계자의 말과
사실과 완전히 다른 증거였는데요. 디스패치에서도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모두 참석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죠.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 없이는 월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내용의 신빙성들을 모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에는 많은 부분이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심도 있는 취재를 보여주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부분의 의혹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편파 방송으로 얼룩진 감성팔이 방송이라고 비난했죠.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드러난 템퍼링 의혹도 방송으로 템퍼링 관련 증거까지 보여주고 이에 대해 정확한 취재가 없었고 피프티피프티 멤버 부모님들이 상표권 출원한 이유는 언급도 없었는데요. 아이돌들의 빚이라는 선급금과 투자처 비엔 엔터에 대한 자금 흐름도 의문점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어트랙트의 소명은 나오지 않았죠. 음원, 음반으로 인한 수익도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방송하며 왜 음원 수익에 대한 기재가 없었는지 어트랙트의 해명을 듣지도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트랙트에서 이전에 더기버스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익 누락이 있었고 음원 사이트에서 정산되어 들어오는 시점도 8에서 9월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스패치에서는 더기버스 회계 담당의 실수이며 더기버스가 멤버들에게 9개월간 정산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카톡 증거를 보여주었고 제대로 음원 음반 수익을 포함한 정산서도 보여주었죠. 이뿐만 아니라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의 학력 및 이력 위조 논란, 큐피드 저작권 구입 관련 작곡가들과 크로스 체크, 레이블 딜로 멤버 바이아웃 시도 의혹이 있던 W뮤직과 더기버스의 관계, 더기버스의 인수인계 시 메일 삭제의 이유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을 모두 무시한 방송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며 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했고 어트랙트는 방송에서 보인 것처럼 막대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제대로 크로스 체크되지 않은 방송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 방송에 대해 사과문을 올림과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되기 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자필 편지로 자신들의 힘든 심경을 알리며 여론 분위기가 바뀌기를 기대했었는데요. 정확하지 않았던 방송과 더불어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진 분위기이죠. 지난주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해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의 합의를 권했지만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속계약 해지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를 거부한 상황. 결국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에 따르거나 재개되는 공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분쟁이 어떻게 끝이 날지 그리고 재판을 통해 그동안의 의혹들이 해소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잘못 전해준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피프티 편을 어떻게 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든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생체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